저는 60살입니다. 35년을 함께 살던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밥은 어디 있냐? 매일 저녁 6시, 집이 왜 이래라는 소리에 지쳤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35년간 그래왔듯이요.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소리가 우리 집 아침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딸각딸각 그 소리만으로도 벌써 피곤했습니다. 밥상이 왜 이래? 첫 번째 잔소리였습니다. 반찬이 어제와 똑같다는 뜻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매일 다른 반찬을 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는 늘 부족하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대답은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김치를 집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짝 소리가 났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남편은 퇴직 후 2년째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저를 관리했습니다. 아침 밥상부터 저녁 반찬, 화장실, 청소 상태까지 마치 제가 그의 부하 직원인 것처럼요. 너는 하루 종일 뭐 하고 사냐? 점심때 나온 세 번째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흰 셔츠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옷처럼 자유롭고 싶다고요. 오후 3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언니,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거울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를요.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동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어요. 집이 왜 이래? 하루 종일 뭐 했어? 네 번째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양파를 썰고 있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이 아니었어요. 소리 없이 우냐? 다섯 번째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폭력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폭력이요. 밤 9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갓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그 먼지처럼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신부 때의 저는 어디 갔을까요?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 가사가 귀에 들렸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아프게 하나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35년간 그래왔듯이요.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소리가 우리 집 아침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딸각딸각 그 소리만으로도 벌써 피곤했습니다. 밥상이 왜 이래? 첫 번째 잔소리였습니다. 반찬이 어제와 똑같다는 뜻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매일 다른 반찬을 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는 늘 부족하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대답은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김치를 집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짝 소리가 났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남편은 퇴직 후 2년째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저를 관리했습니다. 아침밥상부터 저녁 반찬, 화장실, 청소 상태까지. 마치 제가 그의 부하 직원인 것처럼요. 너는 하루 종일 뭐 하고 사냐? 점심때 나온 세 번째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흰 셔츠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옷처럼 자유롭고 싶다고요. 오후 3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언니,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거울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를요.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동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어요. 집이 왜 이래? 하루 종일 뭐 했어? 네 번째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양파를 썰고 있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이 아니었어요. 소리 없이 우냐? 다섯 번째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폭력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폭력이요. 밤 9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갓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그 먼지처럼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신부 때의 저는 어디 갔을까요?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 가사가 귀에 들렸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아프게 하나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다르게 살았어요. 아침 운동을 시작했고, 점심은 밖에서 먹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남편에게는 큰 위협이었나 봐요. 요즘 왜 이래? 누구 만나고 다니냐?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인데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제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요. 나올 때 보니 그가 제 통화 기록을 보고 있었어요. 이 번호가 뭐야? 마트 전화번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장 보는 곳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그를 화나게 했나 봅니다. 장 보는데 왜 전화해? 일리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비꼬는 웃음이었어요. 의심. 너 같은 년을 누가 상대하겠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말이 맴돌았거든요. 너 같은 년을 35년간 아침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던 제가 년이었던 거죠.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결혼 앨범을 꺼냈어요. 젊은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25의 저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언제부터 저를 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침에 남편이 커피를 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타드렸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직접 타세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커피 타는 법 모르세요? 저는 반문했어요.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진짜 돌았구나? 또 돌았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35년간 들었던 말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요. 년, 돌았다, 미쳤다. 이런 단어들로 저를 길들여 왔던 거예요. 네, 돌았나 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웃겼거든요. 60년을 살아서 이제야 정신이 드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첫째 아들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뭔 일이에요? 아들이 물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라면 끓여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35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요즘 이상해. 우울증인가 봐. 두 남자가 제 앞에서 저를 품평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고장난 가전제품인 것처럼요. 엄마,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5년간 키운 아들이 저를 환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병원? 저는 물었습니다. 정신과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는 거요. 내가 미쳤다는 거니?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피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힘들다. 35년간 제가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저녁 식탁에서 남편과 아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알았어. 아빠, 마치 제가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가정에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죠.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밤에 아들이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속 좀 썩이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힘드시겠지만 좀 참아보세요라고 했어요. 참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구분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투명인간으로 살 수 없다고요. 35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황혼이혼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혼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0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서운 전화는 처음이었거든요.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요.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망설이면 못할 것 같았거든요. 상담소는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습니다. 35년간 가본 적 없는 동네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일 어디 가냐? 병원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이 정신과 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남편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35년간 남편 앞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했거든요.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나가는 거였어요. 차창 밖 풍경이 새로웠습니다. 이런 곳들이 있었다니. 35년간 집과 마트만 오가며 살았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상담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님,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5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몇 분 안에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제서야 말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잔소리라고 치부하지도 않으면서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만에 들어본 위로였거든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어요. 이혼이 가능할까요? 저는 물었어요. 물론이죠. 충분한 사유가 있으세요.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결정한 거였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이 보였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장미 한 다발을 샀어요. 제게 선물하는 거였습니다. 60년 살면서 스스로에게 꽃을 사준 건 처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저는 꽃병에 장미를 꽂으며 대답했어요.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의사가 이혼하라고 해? 네. 그래야 정신이 산다고요. 저는 계속 꽃을 정리했어요. 빨간 장미가 우리 집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농담도 적당히 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꽃 정리를 끝내고 그를 봤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이혼해요. 순간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35년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너 진짜 미쳤구나. 또 미쳤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네, 미쳤어요.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혼.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60이 넘어서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려고 현실적인 위협이 시작됐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사실 불안했습니다. 60세의 새 출발이라니.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집은 4명이야. 나가면 갈 곳도 없어. 남편이 말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35년간 가정주부로만 살았으니 재산도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갈 거예요. 제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5년간 본 적 없는 저였으니까요. 순종적이고 말 잘 듣던 아내가 사라진 거였죠. 후회해도 몰라. 남편의 마지막 협박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까지가 후회해요. 이제부터는 아니고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35년 인생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좋았어요. 새 출발에는 짐이 적을수록 좋으니까요. 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이었어요. 35년간 살던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롯이 제만의 공간이요. 첫날 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혼자 자는 게 35년 만이었거든요.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옆집 텔레비전 소리, 복도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남편의 잔소리보다는 평화로웠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60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마트 계산원, 식당 설거지, 청소일.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힘들었지만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35년 만에 받은 제 이름으로 된 월급이었거든요. 새벽 4시, 편의점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택시 기사님들이 커피를 사러 오셨어요. 사장님, 고생 많으세요.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라는 게요.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20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뽑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 돈으로 작은 화분을 샀습니다. 선인장이었어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했어요. 저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존재요.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혼자 살아요. 혼자요? 아드님은 모두 궁금해했어요. 60세 여성이 혼자 사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분들 많아요. 우리도 모임 있는데 오세요. 처음으로 받은 초대였어요. 35년간 남편 허락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봤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혼한 분도 있고 남편과 사별한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혼자 살아가고 있었지만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제 심정이었거든요. 무섭지만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요. 3개월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 먹기, 혼자 텔레비전 보기, 혼자 잠들기. 처음엔 쓸쓸했는데 이제는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선인장이 꽃을 피웠습니다. 작고 노란 꽃이었어요. 물도 자주 안 줬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다니.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메마른 줄 알았는데 아직 꽃을 피울 힘이 남아 있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35년간의 가사노동과 내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제3분할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원룸에서 벗어나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천국 같았어요. 베란다에는 제가 키우던 화분들을 모두 옮겨 놓았습니다. 선인장, 제라늄, 스킨답서스. 햇빛이 잘 드는 새 집에서 식물들도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딱 제가 원하는 시간만 일해요. 사장님이 어머니, 더 일하시면 안 되세요? 라고 물으시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만큼이 딱 좋아요. 처음엔 아이들이 많이 원망했습니다. 특히 딸이 그랬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처음엔 아이들이 많이 원망했습니다. 특히 딸이 그랬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그는 제 나이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체면이 걱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딸이 덧붙였어요. 아이들에게 저는 부끄러운 엄마였습니다. 조용히 참고 살아야 하는 엄마였던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딸이 먼저였어요. 엄마,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어느 날 카페로 찾아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편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나 봅니다. 아빠는 어때요? 딸이 또 물었어요.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전 남편도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들도 변했습니다. 엄마가 맞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엄마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엄마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여요. 눈빛도 다르고요. 그제서야 제 선택을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너무 아빠 편만 들었나 봐요. 딸이 어느 날 말했어요. 35년간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이들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밥상을 차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동네에서 만난 박씨 아저씨와는 지금도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서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해요. 재혼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서로에게 딱 좋거든요. 다시 결혼 안 하세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지금이 좋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정말 그랬거든요. 62세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새 아파트 거실에 걸어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35년 전보다 더 맑아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힘드신가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가요? 60세든 70세든 늦지 않았어요. 저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할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정해 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요.